안녕하세요. 지난번에 1차원 파동 방정식 풀이를 했었는데 약간 이걸 파동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따라오는데 조금 속도도 빠르고 해서 여러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원 파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었냐면요. 파동 방정식을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T 제곱, 그것이 C 제곱,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그리고 여기서 C 제곱은 로분의 T, 즉 밀도분의 현의 밀도분의 장력,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양쪽으로 그 편미분이 양쪽으로 있는 방정식인데요. 이것을 이제 풀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변수분리법을 사용해서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편미분 방정식인데, 현재 이 식은 편미분 방정식인데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쪼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 상미분 방정식에서 경계 조건을 해 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풀이의 급수를 활용해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경계 조건은 U0t 그리고 ULT가 0이 되는 해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동하는 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현은 양쪽 끝이 고정돼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0과 L에서 움직임은 0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기 조건. 자, 이제 초기 조건은 U가 0일 때, T가 0일 때 U의 값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직선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x에 대한 함수 fx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u'x0 또 한 가지의 초기 조건이 나올 텐데요. 얘는 우리가 gx로 두도록 할게요. 네, 즉 앞에 있는 초기 조건은 뭐냐면은 t가 0일 때, 즉 처음 시점에서의 u의 변이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현을 얼마나 당겼다가 놨는지, 어느 위치에서 당겼다가 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u 프라임 t가 0일 때 u'은 당연히 그 속도일 때니까 우리가 요것을 놓을 때 그냥 놨는지 아니면 어딘가를 위쪽으로 당기면서 놨는지 아래쪽으로 그냥 밀면서 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것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요 방법대로, 첫 번째 방법대로 일단 방법대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변수분리법으로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게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무조건 해보고 나중에 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미분해서 방정식 안에 넣어봤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판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도 한번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 UTX가 UXT가 이렇게 F에 대한 함수랑 G에 대한 함수로 T에 대한 함수로 X에 대한 함수랑 T에 대한 함수로 쪼개진다. 이렇게 쪼개져서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본 다음에 나중에 미분을 해서 넣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보면은 fx gt 2'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fx는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fx는 그냥 상수로 취급이 될 테니까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 gt만 더블 프라임이 된 걸로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은 f2 프라임 x 그리고 gt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요 식을 원래의 미분방정식 식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gt 더블 프라임 이것이 c제곱 f2 프라임 gt 프라임으로 gt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fx와 혹은 fx와 gt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면은 0이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c제곱도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c제곱 fx gt로 한번 양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변수는 쓰지 않을게요. c제곱 c제곱 g분의 g2 프라임 그리고 이것이 f분의 f2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이 자, 이게 다시 써야겠네요. g가 t에 대한 함수였고 f가 x에 대한 함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이 말하는 게 어떤 것이죠? 이 식은 하나는 좌변은 t에 대한 함수고 우변은 f에 대한 함수인데 이것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g나 t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변수니까 어느 정도 그 선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상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수를 두도록 하죠. 조금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k가 아니라 상수 k가 아니라 마이너스 람다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과서에서는 k로 돼 있긴 한데 우리는 좀 편의를 위해서 마이너스 람다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상수니까 마이너스 람다건 뭐 어떤 거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요. 먼저 g 더블 프라임 그리고 t가 플러스 자,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갈 테니까 c제곱 람다 gt가 0이 됩니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f2 프라임 x는 플러스 람다 fx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0입니다 라는 식, 이렇게 두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수분리법을 이용을 해서 상미분 방정식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구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경계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우리가 경계 조건과 초기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람다라는 값을 정했죠. 이 람다가 음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람다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람다를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둘 수가 있겠죠. 자, 알파 제곱은 뭡니까? 어떻게 되든 복소수가 나오지 않는 한 실수인 알파 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면은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즉 우리가 람다라는 거를 무조건 음수입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라고 써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그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람다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놓고 한번 두 번째 f2 프라임에 대한 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2 프라임 x는 그냥 편하게 쓰죠. f2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제곱 f는 0이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 이거 그 상미분방정식 2차 이계 상미분방정식 할 때 수없이 했던 거죠. 이것의 일반회를 구해보면은 자, 여러분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쓰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수없이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를 그냥 구해보게 되면은 fx는 a 익스포넨셜 알파 x 플러스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경계 조건을 넣어볼게요. 경계 조건을 넣어서 자,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l일 때 0이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x가 0일 때 그러니까 즉 f0은 0이고요. fl은 0이에요. 자, 예를 넣어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면은 a랑 b는 둘 다 0으로 나옵니다. 즉 여기서 fx가 0이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자, 그런데 fx가 0이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유 함수가 없다라고 즉 0이 아닌 함수들로 구성된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람다가 음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일단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람다가 0인 경우입니다. 자, 람다가 0이라면은 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f2'는 0. 굉장히 간단해졌네요. 자, 그래서 f2'이 0이 되는 거에 일반회를 한번 구해보면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해보시면은 여기 간단하게 2' 했을 때 0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이랑 조기 조건을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랑 b가 모두 0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fx가 0이 되는 거니까 경계 조건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요것 또한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람다가 양수인 거에 대한 얘기겠네요. 람다가 양수니까 람다는 알파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좁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식은 어떻게 되죠? 알파 2' 플러스 알파 제곱 f는 f2' 알파 제곱 플러스 f는 0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이것의 일반회를 우리가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회를 막 구해보면은 이번에는 복소근을 가질 테니까 fx는 a 코사인 알파 x 플러스 b 사인 알파 x라는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f0을 넣었을 때는 a가 0이 되니까 a가 우리가 0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l을 넣었을 때는 어떤가 하면요. fl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a가 0이니까 b 사인 알파 l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b가 0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x가 0이 돼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b가 0이 아니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b 사인 알파 l이 0이 되는 요것을 만족하는 알파 l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사인 함수에서 알파 l이 0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사인 함수에서 알파 l이 0이 되려면 알파 l이 n파이여야 됩니다. 여기서 n은 1, 2 하는 뭐 양의 정수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람다가 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람다 n은 어떻게 될까요?
L분의 n파이 제곱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서 람다 앞에다가 n을 둔 이유는 이 람다의 값이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n번째 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한편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람다가 아까 0, 그냥 0보다 큰 뭔가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람다를 각 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각 람다 L에 대해서 고유한 함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fx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fx를 a는 아까 우리가 0이라고 했으니까 b sin 루트 람다 n의 x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쓰면은 b sin l분의 n파이 x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도 보시겠지만은 이 값 또한 뭐죠?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fnx 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gn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각 람다 n에 대해서 이제 fx를 구했으니까 gt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gt를 여기서 구한 우리가 람다 n을 여기 t에 대한 g 함수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뭐 이것은 제가 굳이 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계속 어차피 이제 람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상수고 c도 우리가 상수였으니까 이것을 그냥 이게 도함수로 보고 이게 상미분 방정식으로 보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gt는 an 코사인 L분의 n파이 c t 플러스 bn의 사인 L분의 n파이 c t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n과 bn이 왜 이렇게 써지냐면은 역시 이 앞에 있는 개수조차도 n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 n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함수 gt도 n에 대한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uxt를 할 때 uxt를 정할 때 이것이 fx gxt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을 전체적으로 an 코사인 L분의 n파이 c t 플러스 bn의 사인 L분의 n파이 c t 그리고 뒤에 b 사인 L분의 n파이 x가 곱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이 값이 n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u 밑에 n이라는 아래 첨자가 붙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n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u에 대한 경계 조건에 만족하는 u의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서 하도록 하죠. 여기서 끝은 아니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f가 어떤 방정식의 편미분 방정식의 f1과 f2가 어떤 편미분 방정식의 해라면은 이것의 선형조합, 즉 C1F1 플러스 C2F2를 한 F값 역시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n에 따라 달라지는 n값에 따라 달라지는 이 un이 안 보이네요. 네. n값에 따라 달라지는 이 unxt 역시 어떤 n, 즉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u1, u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un까지 가는 뭐 아무튼 이런 해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해들이
n은 뭐 무한대까지 가겠지만요. 아무튼 이 해들이 저 편미분 방정식의 해라면은 이것들을 몽땅 더한 어떤 u값 역시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사실은 보다 보편적인 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xt를 다시 써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죠? uxt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unxt가 될 것이고요. 얘는 이제 한번 다시 써보면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코사인 L분의 n파이 ct 플러스 bn의 사인 L분의 n파이 ct 그리고 뒤에다가 틀렸네요. b 사인 L분의 n파이 x가 곱해지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면 이제 또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b는 사실 없애도 되죠. 왜 없애도 되냐면요. 어차피 b는 상수죠. 네, b는 어차피 개수입니다.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상수들이랑 어차피 곱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n, bn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b는 자연스럽게 없어져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초기 조건을 넣어서 a,n과 bn을 구할 거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전체 이 모양을 만족하고 그리고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가 초기 조건까지도 만족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기 조건까지도 만족하는 이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상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어떤 일반해가 fx라는 일반해가 a 뭐 코사인 뭐 x 플러스 b 사인 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a와 b라는 값을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f가 0일 때 x가 0일 때 어떤 값을 넣고 그리고 f 프라임 x 0일 때 어떤 값을 넣어서 a와 b를 정했었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초기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만족하는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초기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x 0일 때 t가 0일 때 값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은 네, fx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fx가 됩니다. 자, 얘를 한번은 대입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식에서 t에다가 0을 각각 넣어주면 되겠어요.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x0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뒤에 항은 이제 bn이 붙어있는 뒤에 항은 어차피 사인 t인데 사인 L분의 n파이 t인데 n파이 c t인데 이 t가 0이 되니까 어차피 없어지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an 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an 코사인 L분의 n파이 c 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t도 코사인 뒤에 항에 어차피 t가 0이 들어가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다 없어지고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없애고 뒤에 있는 사인 항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죠? t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t에다가 0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an 사인 L분의 n파이 x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얘가 그리고 fx입니다 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 이 식에서 앞에 항은 그대로 내려오고 뒤에 항도 뒤로 그대로 갖다 붙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낯이 익지 않나요? 낯이 익죠. 이거 우리가 풀이의 사인 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사인 급수의 내용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요것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fx를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모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a0 플러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코사인 nx 플러스 bn 사인 nx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a0가 0이고요. 그리고 an이 0입니다. 라고 쳐버리면은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서 사인 급수와 완전히 동일해지죠. 이 식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an을 이 식에서의 bn과 마찬가지로 사인 계수다라고 풀이의 급수의 사인 계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풀이의 사인 계수를 구하듯이 an을 정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an은 l분의 2 0부터 l까지 적분을 하죠. 그리고 fx sin l분의 m파이 x dx 라는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프라임에다가 0을 넣는 다른 이제 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u 프라임 x 0을 우리가 앞에서 gx라고 봤었습니다. gx고요. 자, 얘를 하려면은 우선 얘를 한번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을.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자,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얘는 어차피 개수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요것을 미분하고 요것을 그냥 사인과 코사인을 한 번씩 미분한 다음에 네, 더해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an에 l분의 m파이 c 사인 l분의 m파이 ct 플러스 bn l분의 m파이 c 코사인 l분의 m파이 ct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은 x에 대한 뒤에 있는 것은 x에 대한 거였으니까 그대로 네, 상수처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t가 0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것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bn 앞에 있는 항은 이제 t가 0이 되니까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항 역시 t가 0이 되면 1이 되니까 bn의 l에 m파이 c만 남고, 그리고 뒤에 바로 sin l분의 m파이 x가 와서 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얘가 gx네요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 식을 보고 아하, 이것은 풀이의 사인 급수구나 라고 얘기를 했듯이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하, 이것이 풀이의 사인 급수군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와 다른 거는 요 앞에서 위에서 봤을 때는 an 자체가 급수였죠. 개수였죠. 사인의 개수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bn l분의 m파이 c까지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bn l분의 m파이 c까지를 우리가 l분의 2 0부터 l까지 gx sin l분의 m파이 x dx 마찬가지로 n은 1부터 올라가는 양의 정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은 다시 써보면은 자, 얘를 이제 뒤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m파이 c분의 2 0부터 l까지 gx sin l분의 m파이 x dx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정말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서 얻었던 요 식에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개수가 AN과 BN이었죠. 자, 그래서 AN과 BN을 이제 모두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요약을 다시 하자면은 이제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답은 UXT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L분의 M 파이 CT 플러스 BN의 사인 L분의 M 파이 CT 그리고 사인 L분의 M 파이 X 이때 AN은 L분의 2 0부터 L까지 fx 사인 L분의 M 파이 X dx 그리고 bn은 L분의 2 0부터 L까지 틀렸네요. 네, L분의 2가 아니라 M 파이 C분의 1이죠. 자, 그리고 g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자,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걸 보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경계 조건이라든지 초기 조건 같은 값들이 혹은 개수에 대한 값들이 굉장히 조금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좀 쉽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풀어보시면요. 앞에 식에서 앞에 조건과 똑같이 주어졌는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L은 1이라고 보겠고요. 이 현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죠. C를 우리가 0.1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C는 여기서 사실 C라는 것은 로분의 T였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든 잘 정리가 돼서 이것이 값이 아무튼 0.1이다 라고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x는 x가 0에서 2분의 1까지는 x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x가 2분의 1부터 1까지는 1-x로 떨어지는, 즉 말하자면은 현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을 이렇게 위로 당겼다가 놓은 그런 초기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께는 다행스럽게도 gx는 보통 0으로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어떻게 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죠. 앞에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네. 일단은 그 식에다가 어차피 그대로 넣을 거니까 우리가 AN과 BN이라는 개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AN은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식이 AN은 L분의 2 0부터 L까지 fx sin L분의 m 파이 x dx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이것은 우리가 2에 0부터 1까지 fx sin, 자 여기다가 요거 우리가 가진 식들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m 파이 x dx다 라고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fx 값은 0부터 2분의 1까지 다르고 2분의 1부터 1까지 다르니까 이것을 쪼개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죠? 0부터 2분의 1까지 x sin n 파이 x dx가 되고 플러스 2에 2분의 1부터 1까지 1-x sin n 파이 x d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n제곱 파이 제곱분의 4 그리고 sin 2분의 n 파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또 이제 a의 2에는 또 0이 나와요. 즉 이것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짝수랑 홀수일 때 한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른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n에다가 짝수를 넣었을 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되죠? 이 n-1일 때는 -1에 n 플러스 1 그리고 이 n-1 제곱의 파이 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짝수일 때는 0이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식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n은 어떻게 되죠? an을 일단 구했고요. bn은 어떻게 되나요? bn의 식은 n 파이 c분의 2 0부터 l까지 gx sin L분의 m 파이 x dx였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gx를 0이라고 뒀죠. 초기 조건에서 gx를 0이라고 뒀으니까 사실 이 계산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식에다가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죠. uxt는 어떻게 되죠? uxt는요. 뭐 원래 식을 그대로 다시 좀 써보자면은 그냥 쓰지 맙시다. 여러분 앞에 넘어가면은 바로 볼 수가 있죠. 파이 제곱분의 4 그리고 시그마 n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2n-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코사인 0.1 2n-1의 파이 t 그리고 사인 2m-1의 파이 t가 해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문제의 해가 되겠네요. 네, 끝내기 전에 한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얻은 식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자, 요거를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UXT는 이제 현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x와 t에 대해서 거리와 위치와 시간 폭에서 어떻게 진동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현의 그 움직이는 진폭에 대한 항은 어떤 것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지금 AN과 BN에 대한 항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이 진폭을 정하는 것은 결국 이 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높이 잡아당겼다가 놨는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당겼다가 놨는지 뭐 여기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실 저는 기타를 안 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게 당겼다가 어떤 현의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이것을 강하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더 큰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동수죠. 우리가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음색을 바꿀 때, 이 음의 높이를 바꿀 때 이것은 사실 진동수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를 낼 때랑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큰 목소리와는 좀 다른데 약간 높은 톤의 하이톤의 목소리를 낼 때는 진동수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진동수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 항에서의 t 앞에 붙는 그리고 x 앞에 붙는 요 텀들이 진동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동수를 결정하는 텀은 어떤 게 있죠? L이 있고 C가 있네요. L이 있고 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C는 어떤 거였죠? 로우분의 T였죠. 어차피 이미 기타가 있으면은 이 요 밀도는 현의 밀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T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튜닝이라고 하죠. 기타줄을 조금 더 팽팽하게 하거나 뭐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게 되면은 T가 올라가게 되죠.
물론 연주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T를 변화시켜서 튜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하는 중에는 튜닝이 중간에 안 되죠. 연주를 하는 중간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진동하는 그 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요 L을 바꾸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은 손가락으로 어느 위치를 눌러주거나 해서 그 위쪽으로는 진동이 전달이 안 되게 해서 이 진동하는 현의 길이를 조절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진동수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진동하는 현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수업일 텐데 오늘 오후 수업에서는 열전도 방정식까지 나가고 우리 공학수학 2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